십이경명의 청사진에 보면 신정격을 쓰는 것과 소장승격을 쓰는 것이 같아. 신승격을 쓰는 것과 소장정격을 쓰는 것이 같아. 기량적 작용으로 보면. 그러면 신정격증으로 인한 코피가 있는가를 봐야지. 그러면 구글 검색, 키워드 넣기 간단하잖아. 그렇죠? 신허증이에요. 그러면 아드레날 패티그라고 써봐야지. 아드레날 패티그 and 코피. 그렇게 써보면 돼. 그래서 제가 여기 epistaxis 코피예요. epistaxis cause and adrenal fatigue라고 쳐봤어. 하도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젠 알파고가 내 패턴을 읽었어. 혹시 네가 찾는 거 이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이게 뭐냐면 핏대가 나도록 화가 날 때 스트레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반응, 어떠한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 그러한 것, 즉 어떠한 상황에서 생명력의 현상이 대응하는 것, 그 상황이 여기서 스트레스예요. 그 상황이 여기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몸이 허약한 사람들도 고혈압에 노출될 수 있다라면서 스트레스 관련 질병은 오늘날 매우 흔하다. 이 범주의 환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말씀드렸죠. 이 스트레스는 생명력의 현상으로서의 반응이에요. 생명력의 현상의 어떤 현상을 자극하는 그 스트레스예요. 핏대 올릴 때 그 스트레스가 아니고. 다시 읽어드립니다. 스트레스 관련 질병은 오늘날 매우 흔하다. 이 범주의 환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의 병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악화시키고 있다. 부신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몸이 뒤로 빠지는 예비 탱크인 신체의 스트레스 방지선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아프게 되고 부신이 최대 용량으로 기능하는 경우보다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신 기능 항진증 있고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허약하고 중병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 나이 든 노약자들은 부신 기능 저하증에 기인한 병증이 더 많다. 여기 하이포아드레닉 부신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몸이 허약한 노약자예요. 그런데 이 병에 노출되면 더 허약해진다. 계속 보십니다. 부신 스트레스에는 4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1. 육체적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선수의 과도한 훈련 등. 2. 화학적 스트레스, 환경 오염물질,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 식품 및 첨가제에 대한 알레르기. 내분비선 불균형, 괄호 열고 모든 내분비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부신과 관련됨. 그렇잖아요.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생명력으로서의 에너지를 내는 내분비 호르몬. 그 내분비 호르몬의 콘덕터가 누구라 그랬어요? 물론 최초의 명령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죠. 스트레스의 상황, 즉 어떤 자극이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에 충족하려면 시상이 먼저 그 정보를 분석해야 돼요. 시상이 정보를 분석해서 뇌하수체 전엽, 하이포달라무스와 코아포레이션 하면서 바로 즉각 부신에게 오다를 내리죠. 그러니까 최초의 명령권자는 뇌예요. 하지만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달하냐면 부신에게 하달한다고요. 그러면 내분비 전반의 시스템을 관찰한 부신에서 내분비 시스템과 오장육부의 시스템을 즉시 판단하고 즉각 그 위기에 대응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부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세 번째, 열 스트레스,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어요. 어떤 자극? 지금 싸워야 돼. 그런데 저놈하고 나하고 싸우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도망가야지. 열나 도망갈래도 연력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열나 싸울래도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일시적으로 신체가 과열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부신 기능 항진증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과열된 상태가 오래돼요. 그게 신승격증 또는 소장정격증이에요. 그런데 또는 냉각된다. 이건 완벽한 부신기능 저하증이죠. 냉각된 것. 네 번째, 정서적, 정신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삼도인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그 임상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분비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부신과 관련되는데 부신 기능이 약해졌어. 족솜구나 신수경의 에너지, 경기로서의 소음 군화력, 그것은 호르몬 시스템을 총괄 지휘하는 부신의 그 연력을 주관하는 것인데 그게 약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냉각되었다. 냉각되니까 커피가 안 맞아. 계속 보십시다. 논문, 인용 논문. Hypoadrenalic patient, low energy. 그렇잖아요.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는 low energy, 약한 에너지밖에 보유하고 있질 않아. 에너지가 약해.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삼도인 시대, 지금으로부터 그건 450여 년 전인데 나이 60이면 늙을 때는 늙었지 뭐. 그런데다가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몸이 아주 냉해. 피가 안 맞아. 여기 하위 내용 보면 fatigue, 피로. All the time, merely because he is past, 잘 보세요. 40 or 60 or 80. 그러니까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여러 가지 증이 오는 사람들, 그 중에 허약한 데다가 이 나이가 되면 증상이 가중된다. 전곡 내종을 보하고 소의 삼리를 사하라 또는 소장승격을 썼더니 1일에 반감하고 2일에 쾌처하더라. 이러한 삼도인의 임상 경험례를 서의학자들이 우리나라 삼침쟁이들한테, 아니 너희들 진짜 모르겠어? 삼도인 황윤학 선생께서 소장승격을 써서 코피를 먹게 했다는 거, 아니 너희들 아직도 그걸 모르고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 그러면서 서의학자들이 이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주목하고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아니고 서의학자들이. 보실까요? Blood noses, high blood pressure. 그러니까 논문 여기 제목에 허약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고혈압에 걸릴 수 있대요. 그런데 이 고혈압은요, 뇌를 자극할 정도의 혈압이 아니라 혈관이 아주 작은 압력에도 파열될 정도로 약해진 상태에서의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안 되지만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집안에 호수 연결해가지고 고무호수로 물 뿌려가면서 세차하던 경험 있잖아요. 우리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 그런데요, 고무호수를 사가지고 한 달 정도 썼어. 이렇게 끄트머리를 쫙 누르면은 쫙 퍼지잖아요. 예. 그런데 물이 안 나와? 가보니까 꺾였어. 다시 펴. 그리고 이제 청소를 했어. 그 다음 한 며칠 후에 다시 세차를 하는데 쭉 나오다가 안 나와? 가니까 그만 호수가 파열됐어. 왜? 낡아서 파열된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요, blood noses, 그러니까 코에서 쉴 새 없이 한 동이나 되는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멎질 않는 이유는
그 압력조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high blood pressure이다. 고혈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실증의 고혈압이 아니고 허증의 고혈압. 계속 보면 acute nosebleed, 급성 코피 나는 것은 이 때문인데 adrenal were treated, 그러니까 부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면 보세요. nosebleed stop immediately. 신속하게 코피가 멎는다. 얼마나 멋진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혈 효소를 증폭시켜서 코피를 멎을 상황이 아니야. 워낙 혈관이 낡아서 터져버린 것은 지혈 효소가 적어서가 아니라 몸이 워낙 낡아서 그래. 60대야 60대. 450년 전에 60대. 못 먹고 못 사는 지역인 여기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그런데 이 노인네가 피를 동지피나 계속 쏟을 정도로 몸이 약한 데다가 그만큼 피를 많이 흘린 탓에 몸은 더 약해졌어. 그러니까 이때는 일단 기운을 북돋아 주면, 그러면 전반적인 내분비 호르몬 시스템이 증폭이 된다. 그러면 간에서도 지혈 효소 만드는 작용이 증폭됩니다. 이때 간 정격을 써야 될 증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야. 원인이 전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코피 터진 거는 국소적인 문제지만 다시 확인드립니다. blood noses, high blood pressure 때문인데 acute nosebleed는 adrenal were treated, 아드레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면 nosebleed stop immediately, 급속히 신속히 멎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의사들이 얘네들이 삼도인의 제자들이야. 한국에 수백 명 삶침쟁이라 잣다가 공인하는 사람들보다 이 한 사람의 논문이 더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신정격을 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왜 신정격을 놓지 않았냐? 신정격을 놓아서 내분비 시스템과 아드레날 글랜드가 작용하는 그 에프네프린이 갑자기 증폭이 되면 병원 나왔는데 사람이 죽더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즉 어떠한 병을 치료할 때 간접적인 치료 방법이 더 좋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법을 적용할 때. 여기에는 간접적인 신정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솜군화가 과잉 증폭되면서 오히려 그만 기운은 나는데 코피는 더 강하게 물정 쏘듯이 뿜어져 나올 수도 있거든. 환자의 연령, 체력 등등을 고려해서 간접적인 소장승격 또는 소장승격 변형요법을 쓰신 거예요. 보니까 아드레날 패티그 탓이었다. 아드레날 패티그 탓이었다. 그러면 위승격 따로 떼어놓자 그랬잖아요. 분명히 위열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내용은 후인이 잘못 기입한 것이라면 이건 소재해야 되겠지. 그런데 위열 때문에도 코피가 날 수 있거든. 이것과 함께 계속되는 내용은 오늘 수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업로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요일 날 올라갑니다. 새해 전날 시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앞날에 삼심의학의 더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첫 시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